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후장 핫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했다고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물론 시장은 하락하지만 네. 뭐 기분 좋게 날씨도 좋아서 네. 또 뭐 하락하면 또 상승한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 하락 포인트를 좀 뭐 이사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승리의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지 뭐 시장에 대한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대형주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국면이 있고 그에 반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강세를 나타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대형주군 특히 저희가 시가총액에서 한 30%를 차지하는 대형 IT 종목들이 좋지 않은데 네. 이러한 부분에 수급이 회복되지 않는 게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그 대형주의 이러한 하락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수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구프상에서 중소형주 단에서 강세가 개별적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시장을 지금 접근할 때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접근이 나을 것 같고 예.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종목들의 실적이 좋은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예. 같은 경우는 해성 DS 같은 경우도 엄청난 예, 실적이 나왔죠.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또 강하게 상승을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그런 종목들을 뭐 연속성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걸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반도체, 뭐 대형주 뭐 이렇게 대변되는 네.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권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워낙 잘 나오면 뭐 소위 말해서 수급이 바로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 네. 장이 연출이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지수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네. 뭐 그 안에서의 어떤 풀어내는 뭐 모멘텀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네. 삼성전자가 좀 신저가예요. 네네. 네, 신저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금 이제는 7만 전자만 가도 감지덕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저희가 이 정반합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 아니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수가 바닥이다 그러면 그렇지 긍정적인 신호로 정을 들으시면 되고요. 네네. 아니다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면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네. 예,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반. 네. 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시장 좋아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장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기업과 현재의 어떤 매크로 변수, 그 외부에 있는 영향에서 좀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깔고 저도 이제 반들을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대형주군 같은 경우 특히 삼성전자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자면 네. 뭐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영업이익 기준 한 잘 나왔죠. 6% 정도가 네. 잘 나온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많이 할 텐데요.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게 하나의 뭐 삼성전자의 종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시장 이머징 중에 하나의 국가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하지 않고 되려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와 같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연속적인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뭐 사업부를 쪼개봐서 뭐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가 좋았고 이게 연속적으로 좋아질 거다 뭐 그러한 예상을 하면서 2분기도 실적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변수가 외부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수급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받아들이는 거는 2분기 실적이 좋더라도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단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사실 아침마다 모닝 미팅이라는 회의를 주제를 합니다. 네, 네.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이제 뭐 매크로 쪽 센터장 다 모여갖고 네, 네. 그날의 이제 주제를 담당하는데 네. 이제 IT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냐. 네네. 사실 저희 하우스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네. 작년 중반부터 계속 올해도
안 좋다는 얘기를 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네. 결국 그 IT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 분이 맞췄죠. 그렇죠. 래서 네네. 그 맞춘 김에 그럼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 10만 원 깨지면 한번 사볼 수 있지 않겠냐. 네네. PBR이 1배가 그러니까요. 10만 원이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1분기까지는 실적이 오케이인데 2, 3분기가 이제 IT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죠. PC 네네. 수요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미국에 보시면 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네. AMD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자꾸 낮추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당장 SK 하이닉스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건 사실이나 네. 높은 건 사실이나 전체적인 그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는 조금은 2분기 실적까지 보자라는 시각을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저걸 만들었는데 반도체가 박스피를 만들어주고 있다. 네, 그렇죠. 박스피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치에 여기서 더 막 가버리면 종목이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종목장에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저희들이 주제를 뽑아봤는데 사실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반대를 들었고 네. 이사님도 반대를 들으셨기 때문에 네. 이 주제는 이제 좀 있으면 그럼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결론을 그냥 제 의견까지 생각해서 네. 이사님이 합을 한번 이끌어 주세요. 네,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뭐 다음 분기에 대한 그러한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네네. 저희는 아직 매수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PBR 1배 구간에서는 기관들이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었고 전통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점도 SK 하이닉스 10만 원 이하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현재 수급 환경이라든지 그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종합을 해봤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접근이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반도체가 조금 이렇게 씌워줄 때, 물론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의 실익이 강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추가 하락을 한다면은 오히려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인 건 맞지만 네. 조금 기간이 걸린다. 그랬을 때는 이제 중소형주나 다른 테마에 좀 집중하는 시각으로 접근하자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빠르게 두 번째 이제 이슈로 넘어가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대형주가 좀 쉬어줄 때 네. 중소형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건설주도 다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규제 완화 기대는 사실 한 연초부터 건설주 관련된 건자재까지 들어왔었는데 다시 본격화되는 건 아닌지 이런 기대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그래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시작된다 그럼 정을 들어주시고 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러면 반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 네. 반. 계속 반대만 들어주시면은 그렇진 나중에 않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이제 정이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면 네. 이렇게 기대의 영역이었다가 최근에 조금은 주가가 많이 눌렸는데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실적은 별로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들도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가 당장 PBR 1배까지 왔는데 원가가 조금 문제가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고 네. 그렇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내부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네. 국내에서. 네. 뭐 반도체는 우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 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설 정도는 정책적인 어떤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업종이고 더불어서 1분기 원가에 대한 부담은 전 산업에 다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 그래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늘어나는 쪽은 어디냐라고 보니까 또 건설이더라고요. 네네, 특히나 저는 또 건설과 건자재 중에 시멘트를 조금은 좋아하는 편인데 네네. 그렇다면 1분기 실적 시즌에 건설주가 소위 말하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은 건설 건자재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5월 달에 또 취임을 하잖아요. 그죠. 그 네. 기대감이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을 들었거든요. 네네. 이사님 생각도 한번 궁금해요. 네, 제가 제한적으로 구분을 둬서 반을 들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가 부분에 대한 부담이 반영이 주가에 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PBR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한 0.7배까지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올라갔다 좀 분명히, 눌렀어요. 분명히 가격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아, 이게 매출 원가 자체에서 이러한 원자재 상승분이 차지하는 게 한 15% 정도 대형 건설사는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그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수는 있고 현재 정부에서 새롭게 민간 부분에서 250만 호까지 늘린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대형 건설사에게는 좋아질 수 있는 요소기는 한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가 그 가격 같은 경우를 지금 뭐 완성되는 건설에 전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이슈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반대급부로 또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 저는 건자재는 동의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멘트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철근 같은 부분도 그런 게 이게 가격에 대한 상승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제품에 빠르게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특히 시멘트주 같은 경우는 판가가 7년이 유지되다가 작년 7월에 5% 인상을 맞아요, 먼저 올렸죠. 했고 네. 그다음에 올해 2월부터 해서 지금 18% 인상 적용 중인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그 협상의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국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현대산업개발 이슈 뭐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시멘트 가격의 인상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가격 메리트 구간에 접근을 했지만은 뭐 상대적인 급부로 건자재가 훨씬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정반합에서 반대를 들긴 했지만 네. 건자재 쪽은 좀 더 좋게 보신다. 저도 사실 건자재 쪽을 더 집중해서 보았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건자재와 관련된 이 상승 시작에 대한 합의점을 한번 이끌어 볼까요? 네. 일단은 건자재주 관련해서는 그 원재료의 상승을 제품의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상승이 가능하지만은 네.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이슈 그리고 그 원재료의 가격 같은 부분을 지금 빠르게 전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부진할 수 있는데 하나의 변수 같은 경우가 원전과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우리나라 대형 건설주들이 있다 보니까 원전이요? 네네. 아.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트리거가 발생을 한다면은 예. 우리나라 대형 건설주들의 주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결국 당장은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좀 확대가 안 되는 수도 있는. 네네. 물론 이제 매출이 확 일어나면 좋긴 하겠지만 네네. 건설 건자재 중에서는 건자재, 뭐 시멘트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투자자분들도 네.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건자재 먼저 움직이고 네네. 나중에 이제 건설 보자라고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조금은 말랑말랑한 업종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네. K자 들어가죠. K 컨텐츠, 뭐 K 미디어, K 드라마. 미디어 컨텐츠가 봄날이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아쉽게도 탈마스크까지는 아니지만 그 극장에서 팝콘 먹을 수 있게 해줬다고 이게 참 이게 뉴스가 되는 날이 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야, 극장에서 팝콘을 먹게 하는 게 이게 뉴스가 돼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가는 날이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씩 개선되는 거에 대한 기대일 수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 좀 시장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 컨텐츠가 주도주로 될 수 있다.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또 모멘텀을 탈 수 있다. 그럼 정. 네. 근데 너무 많이 노출된 거잖아. 하면 반이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드디어 정이 나왔네요. 둘 다. 예. 네. 극장 가서 팝콘을 먹고 싶긴 하죠. 네, 콜라에 그런 팝콘 부분, 먹고. 그렇죠. 네네. 그게 또 마진이 좋다고는 하던데. 네. 일단 그러면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콘텐츠 쪽에 더욱 좋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콘텐츠 쪽이요? 네. 저희가 그 심플하게 생각을 하자면 그 OTT 업체들의 그런 그 전체적인 볼륨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쪽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일 수 있고 그 부분 자체가 구체적인 수치로 본다고 하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작년에 14편이었다고 하면 올해 이제 25편을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작년 2편이었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12편을 편성을 하게 되고요. 거기 중심에서 트리거 자체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상당히 큰 그런 트리거가 있었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미디어 컨텐츠 업체들의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게 뭐 볼륨 자체가 최대 500억으로 한정이 돼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마진이 나아지는 구조가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선 긍정적일 수 있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저는 정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미디어 엔터 하더라도 그 극장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좀.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OTT에 납품하는 컨텐츠주들이 네. 이제 경쟁력은 입증은 됐지만 그죠. 아직까지는 마진이 박하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부분은 조금 제가 좀 걸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무작정이게 편수가 늘어난다고 실적이 확 좋아지고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미디어 컨텐츠주들의 주가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신작에 대한 스케줄인데 신작 스케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서 올해 어떤 작품들이 가까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아까 건자재하고도 동일하지만 뭔가 매출이 늘어나는 쪽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 그렇습니다. 컨텐츠 쪽이라고. 저도 사실 왜 정을 들었냐 하면 답답한 시장이잖아요. 네. 답답할 땐 답이 보이는 리오프닝이 답 이렇게 네네. 해서 답답한 시장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호재라 하더라도 실제 매출이 나오고 팝콘이 팔리고 네. 피가 올라가고 큐가 늘어나는 업종에 지금은 더 집중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리오프닝 중에서도 또 미디어와 인터 저도 비슷하게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저희도 뭐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합을 보기 전에 네. 그렇다면 저희가 정반합에서 그래도 정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네네. 그 컨텐츠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계신지 이것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저는 뭐 종목으로는 J 컨텐트리를 J 컨텐트리. 네. J 컨텐트리 하면은 저희 신광선 매니저 예. 범죄도시 맞죠? 네, 네, 범죄도시 그렇습니다. 2 뭐 꼭 봐야 된다면서 계속 밀고 있던데 네. 그 생각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작에 대한 스케줄을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가깝게 있는 부분을 접근하는 그 두 가지 포인트겠는데요. 5월에 신작에 대한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극장 사업부가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J 컨텐트리가 메가박스를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없던 매출이 이제는 발생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 주가가 선행해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오버행이나 그런 점이 있는데 5월 15일 기준으로 이제 전환사채가 1,000억이 주가로 전환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리 다 주가에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은 예. 그 5월 15일 측면에 전환이 돼서 이게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아주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삼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 가격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격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1,000억 정도면 뭐 괜찮은 매출이게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5월 그때 또 시장 분위기에 타기 때문에 네네.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J 콘텐츠리 전체적인 펀더멘털은 괜찮지만 네. 5월 중순에 이제 12 물량이 좀 있다 정도 네. 요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합만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주가가 중요하게 그리고 크게 반응하는 거는 글로벌에서 탑 티어에 있는 업종이 네.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인데요. 네. 이게 엔터 업종을 봤듯이 위에 캡이 이제 글로벌로 서면 열려 있거든요. 그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탑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걸 책정하기보다는 이 주가의 상승을 위로 열어놓고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는 신작 스케줄에 집중을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이제 장기적으로는 밸류의 캡을 위로 열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주제였죠. 시장, 삼성전자 신저가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건설 건자재 그리고 미디어 엔터까지 조금은 긍정적인 얘기 쪽으로 끝나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장을 이기는 필승 종목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이성훈 이사님이 요번에 딱 갖고 오신 다음 주를 위한 필승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분기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 개별주가 강한 상황, 그리고 분기 실적을 논외로 하더라도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일정과 관련해서 이벤트가 이익과 가까운 종목이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벤트.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펄어비스는 사실 중국과 관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벤트가 있나 봐요? 네. 네. 이게 검은 사막 M 출시가 한 번은 연기가 됐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검은 사막 M의 출시 같은 경우가 4월 2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상황에서 주가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났었어요. 예. 왜냐하면 한 번 연기가 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은 하진 않다가 이제 4월 28일에 출시가 확정이 되면서 주가는 일부 상승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출시 이후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데 우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게임에 랭크된 그러한 왕자 영요라든지 전통적으로 아주 강한 게임주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그런 설문을 조사했을 때 별이 10점 만점에 한 7.9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게임은 8.6점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게임의 랭크의 상위 랭크, 소위 말해서 5위 안에 들면 매출 같은 경우 1매출이 10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5위 안에만 들어도 1매출이 50억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탑3 안에 들면 80억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탑5 안에 들고 여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마진만 계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2만 원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기대감은 발표 이전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시기도 괜찮아요. 4월 28일 출시인데 중국의 노동절이 5월 1일부터 5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휴일에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중국 분들이 열심히 게임을 해주면은 단기로 이제 매출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일정적인 이벤트도 함께 겹쳐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은 락다운 리스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판호도 제기해주면서 네. 약간의 국민들의 네. 뭐랄까 불만을 좀 잠재우는 것 같아요. 네. 게임이나 해라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4월 28일에 이벤트가 있고요. 중국 출시 기대감 거기다가 5월 초에는 이제 노동절로 인해서 장기간의 휴가가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펄어비스 괜찮은 추천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매수가, 손절가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 레인지는 제가 좀 넓게 했어요. 98,000원에서 105,000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매출을 환산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12만 원까지 가능해서 12만 원을 제시를 드렸고 손절가는 9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승리의 정반합 이성훈 이사와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